안녕하십니까,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필름 리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리폼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금액적으로도 리폼을 했을 경우에는 좀 이득을 보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디테일을 부서뜨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도어 교체라든지 리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도어 교체, 리폼, 필름 리폼 했을 때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도어 교체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철거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가구가 들어오기까지 좀 기간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중간에 미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재 선택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기간이 좀 있고, 아무래도 공사도 좀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런 걸 잘 선택해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어진 지 10년, 15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속통이 좀 깔끔하고 습기를 많이 먹지 않아서 도어 상태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필름 리폼을 좀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필름 리폼을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필름 리폼이 나한테 맞겠다, 우리 집엔 좀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제가 좀 돌려가지고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설치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름 리폼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 금속, 그리고 손잡이, 요거는 건들지 않은 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부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속통이라든지 도어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드웨어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십니다. 필름이 요즘에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손때라든지 어떤 스크래치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더 느낌, 가죽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약간 아이보리화 이렇게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필름 도배, 비슷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필름으로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마감 상태를 이제 대략 보면은 이렇게 면이 살짝 지금 한 3mm 정도 올라와 있는 요 코너 몰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프로파일 요 쪽을 살짝 태우면서 칼질을 싹 들어가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왔죠. 깔끔하게. 잘 붙여놓고 칼질만 잘하면은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 들뜸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에 들뜸 현상이라든지 뭐 중간에 기포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뭐 AS가 충분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다만 문 상태가 좋지 않는다면 문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손잡이가 꼴 보기 싫다 그럴 때는 도어를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붙박이장은 이런 식으로 리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리폼이 들어간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 리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들어갔어요. 도어 리폼을 할 때 도어 컨디션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도어 컨디션은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은 문이 잘 닫히나 닫히지 않나, 이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금액을 아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이 문과 이 문틀 사이의 공간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틈이 없으면은 필름 두께 때문에 이 닫힐 때 꾸더더더덕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한다면은 문을 리폼하기 전에, 필름 리폼하기 전에 목수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켠다거나 그런 식으로 컨디션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 체크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쪽이 이쪽 맨 끝에 사이드,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뭐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필름이 터진다거나 문이 불어가지고 터진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데,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의 영향 때문에 문이 기존 문보다 이렇게 쑥 불어 터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리폼할 때는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불어 터졌네, 필름 해도 소용이 없네 했을 때는 도어를 교체하시는 쪽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어 형식을 보시면 이게 모티스 락이 이제
걸리는 제품인데 일반 도어 손잡이가 아니라 이 모티스락으로 이제 세팅을 이제 다시 하고자 하실 때는 기존에 있던 손잡이를 사용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티스락의 어떤 도어 손잡이 형식이 이 내부 스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부터 요 센터, C까지 센터 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철거하실 때 이거 그냥 무작정 철거하지 마시고 교체하기를 원하시는 모티스락을 탈거를 하셔가지고 갖고 이제 손잡이 업체에 가시면 됩니다. 손잡이 업체는 논현동에 많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내가 똑같은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다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 안을 좀 더 파야 한다거나 조금 여기도 목공 팀에서 좀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우리 옛날에 쓰던 모티스락이 지금 보니까 규격이 맞는 게 없네. 그럼 여기 가공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결정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필름 들어오기 전 목공할 때 여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은 나중에 필름 다 이제 시작해야 되고 목공 다 빠졌는데 좀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민자면은 뭐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요 정도의 기본적으로 몰딩이 들어간 느낌이라면은 리폼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대신에 요런 부분, 요런 부분 보시면은 이제 이어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태워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을 넣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태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H자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자 문일수록 리폼 비용이라든지 공수가 좀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가죽 느낌의 필름을 쓰셨고 여기는 페인티드 우드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필름이 많이 좋아져서 도톰하기도 하고 약간의 탄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에지가나 스크래치라든지 오염 같은 경우에는 캄프라치가 쉬우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리폼할 때 요걸 이제 재사용하실 거냐 그렇지 않으실 거냐 가능하면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자이 아파트처럼 좀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좀 괜찮은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컨디션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은 녹이 너무 쓸어가지고 꼴보기 싫다 이 정도 아니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리폼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형식을 바꾸길 원하셔가지고 입구는 도어 교체를 아예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어 교체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리폼으로 미리 잡아 놓는다던가 뭐 이제 이런 거는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체크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몰딩 부분도 이 몰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지금 원피가 쳐져 있지 않은 상태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그 타일이 이제 좀 촌스럽다 보니까 연식이 돼서 원피 한번 떡으로 치고 여기에다가 도배를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MDF 몰딩 요게 새롭게 시공된 부분이죠. 여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필름을 감았습니다. 여기를 또 필름을 감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가 포켓 도어잖아요. 이런 거는 새로 만들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런 거는 필름 리폼하실 때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필름 리폼하실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매지 라인이에요. 필름이 1220이기 때문에 감을 수 있는 폭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길이 방향으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실내에서만큼은 그냥 쭉쭉 밀고 갈 수가 있는데 길이 방향, 이 세로 방향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매지 라인을 목공팀에다 요청하셔가지고 끊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저걸 못하면은 아까 전에 문에서 나온 이렇게 태워지는 느낌, 요 느낌이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매지 라인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결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끔 세팅을 했죠. 뭐 결 세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나는 여기에 지금 결이 좀 보이는 느낌으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필름팀에게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 방향이 없는 필름이 있고, 네, 우드같이 결 방향이 있는 필름.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보인다 그랬을 때는 결 방향까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인테리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잘한 팁, 요 정도 좀 드렸는데, 필름이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요새. 그 이유는, 구축 아파트 공사도 많이 하지만, 일단 구축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위해서 목공을 치다 보니까 알판을 넣게 되고, 거기에 다양한 소재를 입힐 수 있는 필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름 비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라든지 지어진 지 뭐 10년,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워낙 벽 상태가 좋고 이런 내부에 있는 가구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필름들을 많이 시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필름 비율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 덕분에 그래서 필름이 많이 좋은 게 개발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컬러만 많이 있고 우드도 좀 시원찮고 이랬는데 지금은 결도 잘 들어가 있고 아주 멋진 필름들이 많으니까요. 필름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그게 리폼이 됐건 간에 새롭게 목공을 통해서 알판을 만드는 곳이 됐건 간에 컨디션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게 이제 좋은 선택이 될지 판단이 잘 안 서실 때는 제가 현장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